그래서 이제 이렇듯 대한민국의 이 자유공화 진영은 서방 자유진영 미국과 함께한다. 이 대원칙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말했지. 한미동맹이 나라의 기초다. 바로 그 대원칙 아래 굉장히 기민한 통찰력을 발휘했기에 굉장히 기민한 군사지정학적 감각. 나라에 큰 위기가 왔다. 그게 옳던 그러던 간에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랑 중화학공업화랑 그다음에 이게 뭐 이 위기 버텨나가려면 도저히 그 형식적 민주주의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야 되겠어.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군사지정학적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그런 아마 다이내믹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박 대통령이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제 약간 비판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 자유공화 진영의 진화가 멈추고 정신이 실종이 돼요. 이 정신 자체가 어떤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려. 여기는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외적 원인이 커요. 그런데 이 큰 외적 원인 살펴보기 전에 우선 내적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원인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적 원인,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내적 원인이 있는데 제일 덜 중요한 내적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적 원인은 박정희입니다. 이 박 대통령은 항상 정치 위기에 시달렸죠. 그런데 국가적 위기는 왔어. 어떻게든 끌고 가야겠어. 그러니까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저는 유신보다도 정치적 목적으로 김구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막무가내 민족주의 띄웠고요. 종족주의 띄웠고요. 우남 이승만을 밟았고요. 남북 화해 통일을 정치 소재로 삼았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스타일이라는 게 기능적 물질주의잖아요. 이 기능적 물질주의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씨앗을 모두 박멸해 버렸어 사실은. 제가 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남북 화해 통일을 정치 소재로 삼았냐. 예? 그때 이후락을 보내서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후락이 김일성 만나는 사진이에요. 평양에서. 밀사를 평양에서 보냈어요. 평양으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유신헌법 투표가 그때 1972년도 10월인가 뭐 이럴 때 있었죠.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좀 조숙해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어른들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 남북 화해 통일을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헌법 찬성했어요. 그래 놓고 헌법 관철시킨 다음에 입 싹 닦아버렸지. 그래서 김일성이가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니까 이 남북 간에 무슨 쇼 부려가지고 국내 정치에 사용하는 거에 첫 번째 케이스는 박 대통령이 큰 쇼 부렸어요. 저는 그게 안 좋은 선례였다고 봐요. 워낙 급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 노래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쇼 부릴 때 나온 노래야 저게. 그 무렵에. 김구 띄우고.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사람 띄우고. 종족주의. 그런 게 별로 안 좋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우남을 밟았기 때문에 우남을 밟았어요. 그 심지어는 저게 안 날라 그랬잖아. 저기 어디야. 국립묘지에 안장을 안 하려 그랬죠.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만든 거는 벤플리트 장군이에요. 우남을 극도로 존중했거든. 그래가지고 벤플리트 장군이 나서서 미군 수송기를 어레인지해서 하와이로부터 운구해 온 거예요. 우남의 이제 유체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일권 그 당시 총리일 거예요. 큰일 나겠거든.
정일권 총리였나? 아무튼 그 정일권이에요. 그 총리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일권이 나서가지고 각하 큰일 납니다. 저기 그 추도사 하나 좀 쓰셔야죠. 그 각하가 직접 쓰실 필요 없고요. 그 글 잘 쓰는 글쟁이 있잖아요. 노산 이은상. 예, 이은상이 시켜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각하 이름 박아서 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글이 박정희 이름을 박은 최고의 명문이죠. 님께서는 이른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기 위해서 귀국하셔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굉장히 감동적인 명문이에요. 자기 이름 박았으니까 노산 이은상이 대표를 했더라도 그건 박정희의 글이 맞죠. 이름을 박았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그 못된 풍조들이 이제 뿌리를 박아서 감히 DJ라는 인간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그 묘비를 빠개버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 바꿨죠. 묘비를. 저 왼쪽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빠갤 수 있냐. 차라리 땅에 묻어달라. 가족들이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예, 이런 물꼬가 사실은 박정희 때 그 풍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쉽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 맥이 끊긴 게.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박정희가 아니죠. 우리 자신이죠. 왜냐하면 내적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은 숨진 지 44년 지났어. 그럼 44년 동안 우리는 왜 그걸 회복을 못했냐 이거요. 왜 아직까지도 박정희 타령만 할 수가 없다 이거. 아직까지도 자유공화 진영의 담론 관점 철학이 빈약한 거는 그거 다 박정희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거야. 더 큰 원인은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크게 성공해서 물질에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성공의 역설이에요. 한마디로 돈에 환장해서 돈 벌고 돈지랄 하느라 너무 바쁘게 산 겁니다. 예. 그럼 우리의 이런 약점은 어디서 왔냐? 이런 지식층과 성직자의 취약성. 이게 지식층과 성직자의 취약성, 그 뿌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 때까지. 16세기 인종 때부터 변질됐어요. 지식인이 무려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청에 대해서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야릇한 성리학 탈레반이 됐죠.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고 송시열이 그 대표 선수입니다. 이 탈레반 근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둘입니다. 먼저 나중에 일어난 일부터 얘기할게요. 1704년에 송시열의 그 근거지인 그 화양동 계곡에 만동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만동묘가 만들어지는데 겉으로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을 기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명을 거꾸로 때린 청나라 때니까 명나라 황제를 모십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모신다고 말을 못하지. 실제로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를 기렸습니다.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청나라에 의해서 죽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린다는 얘기는 청을 부정하는 얘기죠. 예, 그 사당 및 그 주변에 온통 대명천지 1월 숭정이라고 새겨놨습니다. 대명천지가 저기 일종의 펀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의죠, 중의. 원래는 밝은 우주의 질서. 그래서 뭐 신라 때부터 쓴 말이라 그래요. 근데 저게 다른 뜻에서 뭐냐면 온 우주를 관철하고 있는 명나라의 질서, 온 우주를 관철하고 있는 명나라가 대표하는 성리학 질서, 그걸 뜻하는 거예요. 1월 숭정은 하늘과 달같이 빛나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제 그 정신승리의 극치예요. 야 말이야, 우리가 말이지, 너희 청에게 말이야 굴복하긴 했는데, 우리 정신은 말이야, 그 위대한 말이지, 저기 뭐야, 그 명나라의 그 질서를 따르고 말이야. 우린 여전히 해와 달처럼 빛나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를 우린 흠모하고 살아. 개또라이지, 개또라이. 이게 이미 2조 때 조선 후기에 이렇게 이제 머리가 굳어져 간 거예요. 이러니 무슨
무슨 뭐 지식인이 제대로 되고 성직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주 공포스러운 사건인데 이건 우리 나라에서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명종 말이에요. 1540년.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기록이 없어. 이 경기도 양평에 가면 회암사라고 있습니다. 그 절터만 남아있어, 발굴된. 그것도 나중에 발굴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기록들에 보면 이게 왕실 사찰이야. 왕실 대표 사찰이에요. 회암사가. 이게 불태워졌어. 발굴하다 보니까 불타는 적이 전부. 근데 기록이 없어. 언제 불태워졌다. 근데 회암사에 있던 보우라는 그 스님을 잡아다가 회암사의 그 지도, 그러니까 방장급 스님이죠. 잡아다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놓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때려 죽인 기록은 있어. 그거 외에는 회암사가 언제 불이 타고 어떻게 소실됐고 불이 타면서 승려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아무데도 기록이 없어요. 마치 중국 공산당이 신강에서 학살해놓고 아무데도 기록 없는 거랑 똑같아. 수많은 승려들이 맞아 죽었을 거라고. 테러당했을 거라고. 완벽한 언론과 문필의 통제. 완벽한 침묵. 공포스러운 침묵입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리학 탈레반의 장악력이 확립된 거예요. 회암사 사건이. 저게 1540년경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명종의 어머니가 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선조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540년경쯤으로 추정이 돼요. 제가 추정해 본 거예요. 저런 종류의 집단적 린치, 테러, 침묵, 공포 이걸 연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지식인의 멘탈이 마탱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무렵에 저거보다 조금 늦게죠. 영국에서 헨리 8세가 틴데일의 종교개혁 청사진을 훔쳐갖고 표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틴데일은 나중에 그 꼬질러 가지고 벨지움에서 카톨릭 교도의 손에 잡혀가지고 불태워 죽었어요. 표절을 했으니까 원본 쓴 사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틴데일은 또 불타서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임금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불기둥 속에서 마지막 한 얘기예요. 틴데일은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회 종교개혁을 막 하니까 수상을 지냈던 토마스 무어가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가지고 종교를 흔들면 안 돼. 난 개종 안 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무어경 그러지 말고 개종 좀 해. 그냥 침묵만 지켜요. 침묵만. 그럼 내가 당신 손 안 봐도 돼. 계속해서 나 개종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어를 참수형을 시켰어요. 그 정도 돼야 지식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까지 왕실 사찰을 불을 태우고 거기 승려를 때려 죽였을 텐데 그게 아무데도 기록이 안 남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미 그 상황에 돌입한 거예요. 16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무어가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이빠른 소리에서 도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렸는데 여기서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참고로 무어는 나중에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명예가 회복이 되고 비록 카톨릭이지만 성공회의 그 성인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성공회도 또 멋있는 거죠. 그 점에선. 예. 이 만동묘와 회암사는 조선말 지식인이 완전히 탈레반 좀비가 됐음을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해 경탄하지만 이 책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일제시대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정조 때 이걸 금서로 정했고 사문난적으로 몰릴까 봐 쉬쉬하며 필사본으로
예, 돌려보던 책입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겁을 안 내도 되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활자본이 된 거예요. 뭐 친일파라면 박지원의 열알기가 빛을 볼 수도 있었던 것은 일제 덕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우려조차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성직자와 지식인의 수준이 저열한 거는 오늘 일이 아니라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16세기까지 올라가요. 한 500년 전까지. 회암사 불탄 때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게 그런 일입니다. 예. 자, 이 지경이니까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오자 뭐 위정척사 이런 거 내걸고 그거 서양이랑 평화스럽게 지내야 된다라는 건 매국이고 매국은 때려 죽여야 된다. 그게 척화비잖아요. 예. 화증 매국 뭐 이렇게 되잖아. 비전즉화 화증 매국.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것조차도 매국이다 이거야. 매국노다 이거야. 비전즉화 화증 매국. 예를 들어서 누가 야 저기 뭐야 베이징이 쟤들 몇 명 안 되는데 저 대포에서 함락됐다는데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매국노 그래서 끌어다가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척화비가 그런 뜻이라니까. 카톨릭 수천 명 죽이고 동학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탄압은 저는 이제 동학난이라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님이 동학의 군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새야 파랑새야 뭐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거 듣고 자라서 저는 그냥 어른들한테 듣기를 그분들한테 듣기를 동학난이라고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 이제 그걸 직접 말을 들으신 분들 할아버님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동학난 때 탄압한 거 말고요. 그 전에 1863년에 그 불쌍한 그 동학 창시자 점쟁이 아니에요. 주역 풀이해주고 사주 풀이해주는 최재우 최보따리 말 구수하게 하는 점쟁이였다는 사람인데 그 잡아다가 그 대구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경산가명에서 목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요만한 애랑 헐 벗고 다니는 부인까지 잡아다 죽이겠다 그래서 애 없고 부인 손 끌고 태백산 맥으로 튀어갖고 살려낸 게 누구냐?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탄압했다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대원군과 며느리 민비 사이에 이제 권력투쟁부터 쌈박질 일어나가지고 이모군란 터지고 나서부터는 나라를 청에 바쳤지. 그래서 총독청을 설치하고 총독청은 아니지만 이름은 위안스카이가 여기에서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이쁜 조선 여인을 한 8명을 또 첩으로 들이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청 섬기다가 이제 청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깨지고 나니까 1896년 아관파천으로 이제 나라를 들어 이제 그 다음엔 러시아에 바친 거야. 근데 이제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나라를 통째로 일제에 바치면서 조선 왕실을 보존받으면서 일제 denno 가문의 반계가 됐죠. 그래서 이 조선 왕실 족보가 일제 denno 가문의 반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자귀 같은 거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선 왕실이 재주가 좋다니까 나라를 3번 팔아먹었어. 처음에 청한테 원세계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아관파천으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팔아먹었지. 그럼 이거 왕실 3번 팔아먹는 거 꿰내고서 심부름 해주고 거간해준 건 누구냐? 바로 이 성리학 탈레반 찌끄레기들 아니요. 이 정도까지 망가진 거예요. 조선이 그렇게 맥없이 된 거는 뭐냐? 성리학 탈레반 때부터 해서 몇백 년 동안 지식인이 지식인답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지식인으로 일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제가 우남 이승만이 영어로 쓴 글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저 영어 좀 하잖아요. 우남 이승만의 영어만큼 명쾌하고 클리어한 영어가 없어요.
짧고 강하고 간결하고 이 무인의 영어야. 보면 무사의 영어예요. 소울저의 영어야. 군인의 영어인데 이 사람이 영어 예를 들어 Japan Inside Out 그러니까 일본 내막기라고 하고 저는 일본을 벗기다라는 용어로 그걸 얘기하는데 Japan Inside Out는 보면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세계 최초의 전체주의 비판서예요. 전체주의란 단어는 등장을 했고 그걸 비판하는 칼럼도 많았어. 그러나 책으로는 그게 처음이에요. 특히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 심리를 비판한 건 세계 최초인 게 확실해요. 1941년 책이니까. 그 책의 컨클루전, 그러니까 결론부에 보면 이래요. 그 첫머리가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심에 두고 돌아가는 체제이다. 정부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체주의는 개인을 부속품으로 다룬다. 자, 보세요. 그 짧은 한 패러그래프 앞에 individual, 개인, 그 다음에 democracy, 민주주의, totalitarianism, 전체주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남이 한글로 쓴 글에서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 그런 단어를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의 모국어로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사상을 이야기를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제가 인생을 좀 험하게 살고 울퍽질퍽하게 살지만 내 인생이 우남보다 정말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나의 모국어로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고 유튜버로 할 수 있고 정말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지식인의 성직자의 전체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가 쌓아져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고 지금도 잡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공화의 관점에서 그 세계관에서 군사지정학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그냥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좌빨들한테 종이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 그런 겁니다.